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이메일을 보내는 순간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거를 제가 보내면은 실제로 여기 이메일을 읽게 되는 거죠. 이메일을 읽게 돼서 본문을 추출해서 요약과 인사이트 내용을 클로드가 생성을 합니다. 클로드가 생성하고 상위 5개의 뉴스레터, 엄선된 논문들을 읽어서 클로드가 정리를 하고 데이터를 재구조화해서 에어테이블에 저장을 합니다. 에어테이블에 저장을 하고 이를 5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논문들이 하나씩 저장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논문이 5개 저장되면은 다음 시나리오로 넘어가고요. 이렇게 PPT를 만들고 있습니다. PPT 만들고 나서 PPT가 완성이 되면은 지금 저한테 슬랙 메시지로 이렇게 새로운 PPT가 완성이 됐고요. 이 PPT를 보러 갈 수 있어요.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논문 상위 첫 번째 논문, 논문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논문에 대한 요약 이렇게 PPT가 이쁘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정의된 대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정보를 소화하거나 새로운 컨텐츠로 재가공해서 뿌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시나리오는 이제 2개가 있고요. 이 2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하나하나 연속성을 띠고 있는 시나리오를 연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재는 이제 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PPT가 완성되기 전에 데이터를 이제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 소재가 되는 내용은 이제 제가 주로 즐겨보는 해외 뉴스레터입니다. 제가 실제 해외 뉴스레터를 많이 구독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저는 AI 논문만을 좀 정리를 해서 상위 8개에서 10개 정도 바이럴되고 꽤 쓸만한 논문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정리해서 매주 한국 기준으로는 일요일이나 월요일 새벽에 바이럴된 논문이 정리된 뉴스레터가 날아옵니다. 이 뉴스레터에서 저는 상위 N개 논문을 이제 추출을 할 예정이고요. 이 추출하면은 이때 추출했을 때 저는 뭘 뽑아올 거냐면은 제목, 논문, 이미지 URL 등을 추출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요거를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은 정규 표현식이라는 것을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정규 표현식은 O1 모델을 이용을 해서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뽑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간단한 카피라이팅, 그리고 요약, 그리고 인사이트 추출까지 클로드와 GPT를 이용해서 이제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뽑힌 것들과 메타 데이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거를 에어테이블에 저장을 할 예정입니다. 에어테이블에 저장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나리오에 저장이 됐다라고 트리거, 신호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2번째 시나리오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저장 완료됐다라는 트리거를 받으면은 이제 에어테이블에 저장했던 데이터를 읽습니다. 이걸 읽어가지고 내가 사전에 만들어 놨던 PPT 템플릿을 세팅해 놓은 값을 대입을 해서 자동화된 템플릿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요. 이 템플릿 내용 안에 이제 이미지 또한 같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메이크에서 한 번 더 자동화를 구현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완료되고 나면은 편집 가능한 URL을 저한테 슬랙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제가 검토하거나 휴먼 터치를 해서 수정하면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PPT 템플릿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은 이렇게 제 얼굴 있고 탑 AI 페이퍼 오브 더 위크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논문 제목, 카피라이팅 한 줄, 인사이트, 그리고 이미지 5줄 요약,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 5개에 있는 내용을 이제 5개 논문에서 대입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논문 내용이 채워져 있는 것을 최종본으로 받아보는 게 목표고요. 이 뉴스레터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NLP 뉴스레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NLP 뉴스레터라는 공간은 AI 에이전트 뉴스가 일주일마다 정리가 되고 논문이 일주일마다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AI 에이전트 부분은 유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논문도 굉장히 쓸만한 것들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월 10일부터 16일 사이에 있는 거, 3월 3일부터 3월 9일에 있는 거, 그리고 2월 말에 클로드 3.7 소넷이 굉장히 핫했고 GPT 4.5도 핫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일주일마다 받아볼 수 있고, 이 NLP 페이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요약된 정리된 내용은 무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메일을 받아가지고 자동화하는 것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방식은 뭐냐면은 새 시나리오에서 메일 훅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크에서 이제 웹훅이 있는데, 보통 이제 커스텀 웹훅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 메일 훅이라는 친구도 꽤나 쓸만합니다. 이 메일 훅은 뭐냐면은 웹훅과 똑같은데, 이거는 웹훅 주소고 이거는 이제 메일 주소를 자동으로 전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뉴스레터 메일 훅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정의를 해볼게요.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웹훅 주소가 나타나는데요. 이 이메일 주소를 제가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된 상태에서 이제 메일을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상위 10개 논문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런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을 메일 훅 주소로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보내는 순간 이제 조금 기다리면은 여기에 이제 메일 정보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방금 쏜 메일이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도 받아볼 수 있고요. 이렇게 HTML 형태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HTML 태그는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메일 훅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그 지메일 같은데 부분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구글에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지메일 자동 포워딩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자동 전달해 주는 기능이 구글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만약에 여기서 이 탑 AI 페이퍼 오브 더 위크라는 이메일 제목이나 또는 이제 여기서 이 논문을 요약된 정보를 보내는 사람만, 제가 이 엘비스 이 사람만 따로 지정을 해두면은 이 사람이 보냈을 때 제가 메일 훅에 지정된 주소로 자동으로 전달하게 세팅만 해두고 있으면은, 이 시나리오가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은 자동으로 저한테 이 메일이 전달이 되면은 메이크가 돌아가게끔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동 포워딩 기능인데, 이 자동 포워딩 기능은 제가 이 시나리오 개발할 때는 보여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 따로 이제 가이드 문서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디스크립션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등록하셔가지고 받아보셔가지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서 구현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이제 포워딩을 이제 수동으로 해가지고 자동화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메일 훅에서 이제 제가 다음에 할 내용은 뭐냐면은 이렇게 복잡한 HTML 태그를 제거를 해주는 HTML2 텍스트라는 것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친구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친구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있는 태그들이 최대한 많이 지워지면서 텍스트만 남기게 됩니다. 근데 이 텍스트를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텍스트만 이제 자동으로 뽑아버리면은 실제로 저희가 저장하고 싶은 그 이미지에 대한 주소나 이 페이퍼에서 보시면은 여기 트위터나 논문의 실제 URL 같은 정보들을 저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여기 make에서 HTML2 텍스트를 이용해서 HTML 컨텐츠를 넣어가지고 태그를 제거를 해서 이미지 링크 같은 것들은 최대한 남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한번 돌려볼 건데, 일단은 요거 포함해서 저는 어떤 것을 할 거냐면은 제목만 뽑는 방법, 행위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치 패턴이라는 것을 이제 활용을 할 건데요. 이 매치 패턴이라는 모듈은 정규 표현식을 적용해서 내가 원하는 패턴이 있는 내용들만 쏙쏙 뽑아 먹어 가지고 추출하는 것이 이게 매치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가 되는 부분은 여기 원문을 넣을 거고요. HTML 컨텐트 원문을 넣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컨텐츠 부분, 이 패턴 부분에는 정규 표현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규 표현식이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은 항상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뭐 정규 표현식 무슨 개념인지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터미널리지, 용어에 관련된 내용은 솔직히 요 정도만 공부하셔도, 이렇게만 이제 프롬프트만 던질 줄만 알아도 한 7할 이상은 조금 정보나 개념을 이해하는데 수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정규 표현식은 원하는 글자나 패턴을 쉽게 찾아주는 도구다라고 정의를 하네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이죠. 이제 앞에 세 자리, 가운데 네 자리, 뒤에 네 자리, 이런 패턴을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정규 표현식입니다. 이 정규 표현식을 뽑으려면은 이제 여기 메이크에서 이제 전 정규 표현식을 이걸 넣을 예정인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실제로 이 아래 뉴스레터를 이해해서 논문 제목, 사용된 이미지 URL, 본문 내용, 논문 출처, 트위터 내용을 추출하고 싶다. 이를 위한 정규 표현식을 알려주세요라고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HTML을 어디서 넣었냐면은 여기서 요 HTML 요거를 내용을 전부 다 복사해서 이제 O1에 집어넣어 가지고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참 내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규 표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논문 제목에서 요 내용을 복사를 해서 저는 메이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 글로벌 매치를 no로 하면은 이 패턴에 만족하는 최초의 제목만 하나만 들고 가기 때문에 yes를 눌러야 다양한 내용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한번 요 세 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요. 지금 살짝 잘려 있는데 save anyway 이거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장을 하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여기 주황색 모듈이나 이렇게 보라색 모듈이나 초록색 모듈이 끝에 있으면은 이 모듈은 맨 마지막에 있으면 안 된다고 경고가 날라오는데 그냥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구 공을 받기 전에 이제 이 트리거 신호를 받기 전에 이제 포수가 공을 받고 있는 중이다. 받기 직전 대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요거를 메일 훅 주소를 복사를 해서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기다려 보면요. 실제로 복잡한 요 텍스트들, HTML 텍스트들이 내용과 URL 위주로 뽑혀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첫 번째 논문부터 10번째 논문 제목만 일단 잘 뽑혀져 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AI 관련된 프롬프트를 이제 좀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 건데, 저는 일단은 여기 내용 중에서 이게 순위거든요. 순위. 지금 10개의 논문 제목이 이렇게 뽑혔습니다. i가 1부터 해서 i가 10까지 이제 뽑혀져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식은 저는 패턴을 걸 때 이제 요 값이, 저는 일단은 상위 2개만 뽑도록 할게요. 왜냐면 5개 뽑으면은 실험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오퍼레이션 수도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화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숫자 연산자 중에서 numeric operator, 여기서 less than or equal to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 i 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를 제가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저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저장을 하고 요 3개에 대한 프롬프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고로 이제 여기 있는 연동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아래 디스크립션을 참고해서 연동하는 것을 받아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다 연동하는지 짧은 영상이나 글 내용을 따라 보면서 연동을 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짜놓은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 전체 텍스트에 대해서, 이 전체 텍스트는 이 HTML에서 텍스트만 발라낸 내용을 이제 뜻하는 거고요. 이 전체 텍스트에서 이 논문에 해당하는 내용 부분을 찾아서 다음과 같은 자료 형태로 변환해라라고 프롬프트 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열심히 짰고 이게 잘 뽑히는 거, 잘 안 뽑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따로 예시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뽑히는 거는 이제 포 옴니 미니 모델을 사용해서 가격을 최소화시켰고요. 이제 여기 실제로는 요 컨텐츠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실제로 여기 해당하는 본문 내용은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롬프트 넣을 때 어떻게 넣었냐면은 시스템 프롬프트에 실제 여기에 해당하는 논문 부분을 이제 읽게 하고 답변은 이렇게 제이슨 포맷으로 출력되게끔 세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컨텐츠 부분에는 이 하나 메시지 하나 더 파셔가지고 유저 프롬프트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슨 포맷 yes를 누르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제 화면에 살짝 녹화될 때도 살짝 잘려 있는데 요거를 이제 껐다 키시면은 요거 리스폰스 포맷을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show advanced settings가 있는데 이거 키신 다음에 JSON 오브젝트 pass yes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세이브를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뽑을 수 있는 거를 수행을 하고 이 본문 뽑은 걸 바탕으로 해서 요약과 인사이트를 생성하게끔 하는 프롬프트를 짰습니다. 저는 이제 클로드 3.7 소넷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후킹이 되는 한 줄 요약, 5줄 요약, 3줄 인사이트 이런 식으로 3개를 요약시켜 가지고 저는 이렇게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것을 넣을 거냐면은 지금 실제로 여기 있는 값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요게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논문 제목, 여기에서 본문 내용, 그리고 쭉 내려보다 보면은 네, 이렇게 제가 프롬프트 짤 때 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조금 프롬프트 짰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이제 이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롬프트를 좀 재가공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Transform Text to Structural Data를 활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이제 쓸 때 언제 쓰냐면은 뭐 AI 결과가 됐든 문서에 있는 내용을 뽑든 간에 조금 복잡한 텍스트 결과를 파싱을 할 쪼갤 텍스트를 여기다 넣으신 다음에 여기 프롬프트에다가 요구사항을 기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 Transform Text to Structural Data의 큰 장점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 정의한 거에 대해서 하나씩 뽑아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클로드가 정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하나씩 뽑을 수 있게끔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킹이 되는 한 줄, 클로드에서 후킹 한 줄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5줄 요약, 논문에 대한 5줄 요약,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인사이트, 클로드가 뽑아준 인사이트를 이렇게 뽑아내는 것을 세팅을 했는데요. 이거 제가 좀 하나씩 읽어드리면요. 일단은 클로드가 내뱉은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저장을 하고 이걸 돌린 상태에서 메일을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논문을 한번 포워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일을 한번 보내면은 좀 기다려 보면은 이렇게 논문이 이렇게 뽑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뽑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뽑고요. 지금 제가 조건을 만족한 게 뭐냐면은 이제 9개까지 뽑지 말고 상위 5개까지 추후에 뽑을 건데 일단 개발할 때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일부분만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탑2만 뽑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내용 있죠. 요렇게 요 내용들 있죠. 요 내용들, 요 논문 내용을 이렇게 젬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 URL, 본문 내용을 뽑게 요구를 했고 실제로 논문 출처와 트위터 출처도 뽑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여기에 두 번째 논문 제목과 사용된 이미지 URL과 본문 내용들 다 뽑게 해놨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저는 클로드한테 이 추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한 줄 캐치 프라이즈 한 줄 카피라이팅을 수행을 했고 5줄 요약과 3줄 인사이트를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여기서 텍스트 리스폰스 롱 스트링
긴 문자형 형태로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재구조화를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한 줄 요약, 다섯 줄 요약, 그리고 인사이트 이렇게 이제 쪼개줄 수 있습니다. 이 쪼갤 수 있는 요 파라미터의 이름을 하나씩 여러분들 세팅할 수 있는 강력한 게 Transform Text to Structured Data 모듈입니다. 이 모듈에 대해서는 이제 클로드가 내뱉은 결과 놓고 프롬프트를 다음과 같이 이제 뭔가 어떠한 곡해도 없이 이제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내놓으라고 이야기했고요. 여기서 한 줄 파라미터 이름을 세팅하시고 여기에 프롬프트를 넣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뽑고 이게 반드시 파라미터를 yes로 두면 무조건 추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섯 줄 요약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세팅을 하고 실제로 예시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예시를 넣어가지고 좀 더 잘 뽑히게끔 프롬프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데이터는 지금 데이터 데피니션을 한 줄 카피라이팅 그리고 다섯 줄 요약, 그리고 세 줄 인사이트 이 세 개만 했거든요. 이 세 개만 했는데 이게 좀 길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미니 모델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조금 더 똑똑한 모델을 쓰시면은 이런 데이터 데피니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게 구성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 보시면은 첫 번째 논문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한 줄 카피라이팅, 다섯 줄 요약, 인사이트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줄 요약, 다섯 줄 요약, 세 줄 인사이트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제 에어테이블로 저장을 할 건데요. 실제로 이거를 사용된 이미지 URL을 한번 펼쳐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요. 새 창에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요 이미지를 어떻게 저장할 거다? 에어테이블에 저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어테이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에어테이블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은 논문 제목, 이미지 URL, 그리고 이렇게 페이퍼 이미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전 저장을 할 거고요. 이 저장을 해서 full definition, 이제 전체 본문, 그리고 논문 링크, 트위터 링크, 그리고 클로드가 내뱉은 한 줄 요약, 다섯 줄 요약, 인사이트 이런 식으로 저는 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까지 이 이미지랑 클로드가 내뱉은 것들을 한번 에어테이블에 저장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테이블 연동하는 방식도 디스크립션에 있는 링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은 연동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AI 페이퍼 아카이브라는 베이스를 정의를 했습니다. 에어테이블에서 베이스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파일을 뜻하는 거고요. 에어테이블의 테이블은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시트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결과를 이렇게 정의를 할 거고요. 이제 여기 페이퍼 타이틀부터 하나씩 매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핑하고 여기 풀 디스크립션은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이 본문 내용 뽑고 페이퍼 링크 같은 경우는 논문 출처, 트위터 링크는 트위터 출처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한 줄 요약 같은 경우는 클로드가 내뱉은 것을 재구조화시킨 내용을 넣을 거고요. 다섯 줄 요약은 이렇게 인사이트는 이렇게 할당을 하도록 할 거고요. 여기 이제 페이퍼 이미지 같은 경우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실제로 여기에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파일 URL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제가 어떻게 세팅했는지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해보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네요. 그래서 요 URL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넣고 요거는 파일 이름 같은 경우는 논문 제목을 하고 JPG라고 일단은 할당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세이브를 하고 이거를 저는 에어테이블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을 할 건데 이 저장을 할 때는 이제 어레이 어그리게이터로 묶을 겁니다. 어레이 어그리게이터로 묶을 거고 이 어레이 어그리게이터로 묶을 때는 이 소스 모듈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번들이 쪼개진 부분 있죠. 이 번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 이후에 돌아가는 자동화들이 전부 다 이 개수만큼 자동화가 돼서 오퍼레이션 수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어레이 어그리게이터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묶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름을 살짝 고쳐보도록 하면은 이제 여기서 해외 뉴스레터가 도착해서 텍스트만 추출하고 여기서는 제목만 추출하고요. 이렇게 하고 한번 제가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요거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돌려놓고 지금 뭘 할 거냐면은 실제 여기 페이퍼가 보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제 촬영일이 22일인데 엊그저께 만든 내용이고 이제 여기서 새로 온 논문들을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낸 메일 하면서 하나 이제 요 웹 이메일 주소를 복사를 해서 요거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보내면은 여기 이제 뉴스레터를 받아 볼 거고요. 이제 실제 운영할 때는 실제로 이걸 활성화 시켜두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메일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뉴스레터가 오고 텍스트만 뽑혀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만 뽑습니다. 제목만 뽑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문 뽑고 요약 인사이트 생성하고 데이터 재구조화해서 에어테이블에 저장이 되는데 지금 에어테이블로 후딱 가보면은 지금 이렇게 하나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URL 여기에 있는 내용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페이퍼에 있는 이미지가 잘 추출돼서 저장이 되어 있고 여기 본문 내용과 실제 페이퍼 링크, 트위터 링크 그리고 클로드가 정리한 내용을 재구성해서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순간 또 두 번째 논문 관련된 내용이 추가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제가 정의한 시나리오는 이렇게 하나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일이 들어오면은 에어테이블에 저장하는 것까지 제가 실제로 끝냈고요. 이걸 저장을 한 다음에 저는 실제로 5개까지 돌릴 거기 때문에 상위 5개 논문만 이제 할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를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를 개발을 해볼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게 만약에 시나리오가 다 돌았잖아요. 다 돌면은 여기에서 제가 다 됐다라고 다음 시나리오에 전달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스텀 웹훅을 하시면은 이렇게 웹훅 주소를 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요거 임의로 이제 여기서 에어테이블 페이퍼 저장 완료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웹북 주소를 복사를 해서요.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지금 제가 창을 2개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마지막 모듈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여기 make a request를 넣고 포스트 방식을 하신 다음에 yes 하시고 여기 URL 부분에다가 여기 웹훅 주소를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저장이 여기까지 완료가 되고 신호를 쏘겠다는 뜻인데 이 신호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로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호를 쏴서 요청을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활성화 해놓고요. 이 친구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 신호가 오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자동화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요 상태에서 저장하고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이게 즉시 활성화를 시켜 놓고 지금 뒤로 나가 있겠습니다. 그럼 뒤로 나가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거 이렇게 켜 놓고요. 일단은 여기 시나리오를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선 제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서치 레코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가 지정한 에어테이블을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베이스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파일에 해당되고 에어테이블의 테이블은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시트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읽을 내용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메일 훅이 온 날짜 기준으로 동일한 날짜에 오는 것만 읽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에어테이블 포뮬러를 따로 구성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요거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이것도 챗GPT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저장을 하고 챗GPT에서 대화했던 내용을 잠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과거에 이제 돌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어테이블에서 이런 값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오늘 날짜인 것만 읽으려고 하는 포뮬러는 이라고 했을 때 이 날짜 필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오늘 날짜 중에서 날짜를 만족하는 이 포뮬러를 넣은 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저는 이제 메이크의 에어테이블에 이 포뮬러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에어테이블에서 지금 조금 보시면은 이제 지금 촬영 기준 일자가 3월 22일인데 지금 요 데이터만 읽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일 전에 이제 이틀 전에 돌렸던 데이터는 이렇게 있고 지금 2일 전에 오늘 돌린 데이터는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만 읽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어차피 5개만 읽을 거기 때문에 5라고 할 거고요. 그러면 보시면은 2개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에어테이블에는 2개만 이렇게 오늘 날짜 돌린 것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동화 될 때 당일에 온 페이퍼만 도착하게끔 세팅을 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개 결과 내용을 이용해서 PPT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PPT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면은 이제 여기 어레이 어그리게이터를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어레이 어그리게이터를 이용을 할 거고 여기에 에어테이블에서 여기 있는 내용을 감싼 다음에 여기서 내가 필요한 값들만 뽑아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PPT를 읽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PPT 읽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한번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한번 검색을 하면은 구글 슬라이드를 해서 보시면은 create a presentation from a template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그 논문 여기에다가 이제 PPT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make에서 format date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을 할 거고 이제 이렇게 오늘 연, 월, 일, 시간, 오전, 오후까지 넣는 거를 하고 탑 AI 페이퍼 슬라이드 초안이라고 일단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PPT 양식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 정의한 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복사를 해서 메이크에서 검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안 뜰 거고요. 실제로 제가 저장을 해둔 PPT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가서 제가 세팅해둔 이 PPT 구글 슬라이드를 연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PPT 파일이면 안 되고 무조건 구글 슬라이드 파일이어야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여러분들 유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거 누르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제가 중괄호로 세팅되어 있는 값들을 하나씩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 여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느 폴더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것이냐고 new driver location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보면은 실제로 여기서 아까 동일한 파일 경로에다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 어레이로 만든 거 있죠. 요거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거 얼링크를 하고요. 이거 잠시 돌리겠습니다. 돌리고 이제 앞에 있던 이전에 만든 시나리오에서 트리거를 쏘면은 돌아가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어레이 형태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슬라이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논문 제목, 한 줄 요약, 5줄 요약, 인사이트 요약 요거랑 이미지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페이퍼 이미지를 넣겠습니다. 페이퍼 이미지. 그러면은 지금 논문 템플릿에서 논문 제목, 한 줄 요약, 인사이트, 이미지 그리고 썸머리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정의를 해서 여기에 할당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잠시 저장을 하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리고 다시 한번 이 친구만 돌려서 신호를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실제로 여기 있는 아웃풋 번들 보시면은 이제 에어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을 읽었고요. 이 읽은 내용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하나씩 할당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 페이퍼 타이틀, 그리고 한 줄 요약, 그리고 인사이트 요약, 그리고 이미지는 비워두겠습니다. 이미지 비우고 5줄 요약을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여기 이제 어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치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웃풋 번들에 있는 것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두 번째 부분도 한번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할 건데 이 부분 여러분들 좀 노가다거든요. 이 노가다 구간을 조금 한번 견뎌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이거를 하나씩 매핑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가다를 했습니다. 노가다를 해서 저장을 해둔 상태고요. 한번 이 친구 저장하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호를 쏘고 나면은 이렇게 PPT가 아마 할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 템플릿을 여기에 있는 값들만 하나씩 할당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다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당 경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두 번째 것만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요 템플릿 요거 조금 길이가 기니까 여기 조금 살짝 들여쓰기가 됐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실제로 여기 있는 내용을 살짝 뭐 늘려주거나 이미지 크기가 너무 크다 하면은 요거를 글자 크기를 좀 줄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중괄호 2개 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을 하셔가지고 끼워 넣을 수 있는 항목 값들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다른 이름으로 저장된 거 보시면은 이미지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넣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지금 개발한 시나리오에서 여기서 add a router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는 뭐냐면은 분기를 처리를 해주는 친구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array 어그리게이터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이게 타겟이 되는 부분은 데이터 읽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여기서 구글 슬라이드에서 upload an image to presentation 이 친구를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PPT ID를 넣어야 되거든요. 이 PPT ID는 무슨 ID냐면은 여기서 링크를 한번 열어보면은 여기 D에 있는 여기 링크에서 presentation 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값을 하드 코딩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제가 시나리오에 이걸 집어넣으면은 앞으로 모든 시나리오가 여기에만 이제 값들이 바뀌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PPT ID를 시나리오 내에서 구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et variable을 이용을 해서 PPT ID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value ID 보시면은 요게 presentation ID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여기서 제가 모듈을 이용해서 set variable 했기 때문에 get variable 이용을 해서 PPT ID를 들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변수 이름이거든요. 변수 이름을 PPT ID로 했고 여기서 변수 PPT ID를 들고 오는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렇게 들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여기 태그 보이시죠? 요 태그가 이렇게 중괄호 2개로 딜리미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여기다 넣는 거거든요. 요거를 넣으셔야 돼요. 요거를 여기다가 중괄호 해서 요거 이제 페이퍼 이미지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요 문제점이 요거를 5개잖아요. 이 5개를 이렇게 일일이 다 할당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일단은 요거를 언링크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돌려볼게요. 신호를 보내고 이렇게 데이터 읽으면은 PPT 아이디가 새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새 슬라이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PPT 아이디 보시면은 1D5G부터 XJS까지 나오죠. 요거를 실제로 가보시면은 PPT 아이디가 이렇게 똑같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미지 우리가 이미지를 채워야 돼요. 이럴 때는 항상 이 어레이 어그리게이터는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은 이 뒤에서의 인풋 있죠. 뒤에서 인풋, 뒤에 인풋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요 타겟 스트럭처 타입 있죠. 그래서 여기 뒤에 모듈을 넣으면은 요 타겟 스트럭처 데이터 스트라이프가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맵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메이크에서 맵을 활성화시킨다는 뜻은 어레이 값을 넣을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누르고 나서 요거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할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이미지 URL 같은 경우는 에어테이블에 있는 이제 요 이미지 URL을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미지 URL 같은 경우는 요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넣고 여기 태그에서는 어떤 걸 넣을 거냐면은 우리 요거 한번 보시면은 템플릿을 보시면은 1 언더바 페이퍼 이미지스가 있고 2 언더바 페이퍼 이미지스 있고 3 언더바 페이퍼 이미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5까지 있죠. 요 5까지 있는 거를 이렇게 할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이면 되는데 여기가 1, 2, 3, 4, 5 변하기 때문에 이 값을 번들 오더 포지션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 2, 3, 4, 5가 바뀌는 값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하시면은 1, 2, 3, 4, 5에 맞는 이미지 링크가 인식돼서 채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미지 값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우고 나서요. 그 다음에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슬랙에 다 됐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슬랙에 가서 create 메시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select from the list를 해서 제 채널에다가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레터 서머라이즈라는 채널에다가 제가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메시지를 복사를 해놓은 게 있어서 여기서 프레젠테이션 아이디를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베스트 AI 페이퍼 탑5 컨텐츠가 완성되었습니다. 검수 부탁드립니다 해서 이 링크가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PPT를 만들면은 이전 시나리오에서 새로운 논문 내용들을 저장을 해서 돌아갔을 때 웹훅을 받아가지고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서 PPT에 있는 템플릿을 만들고 PPT에 이미지를 씌워놓고 다 됐다라고 PPT가 완성되었다고 저한테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만들어 둔 PPT에 있는 내용들을 살짝 지우고요. 지금 다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글 드라이브 가면은 이렇게 PPT가 이미지도 잘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인사이트 부분이 안 들어갔는데 지금 뭔가 할당을 제대로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요거 제가 빠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잘 들어간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인사이트 부분이 뭔가 빠진 것 같아서 여기 인사이트를 제가 빼먹었네요. 아주 놀랍게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금 제대로 할당이 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렇게 노가다 한 것도 잘 들어가 있고 이미지 부분만 비워놨는데 이 이미지 부분만 비워둔 것을 이제 이렇게 어레이 어그리게이터에서 타겟 스트럭처 타입을 이용해서 자동화해서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가 슬랙 메시지 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날짜로 해서 이렇게 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랙 온 거는 좋거든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를 저장을 하고 여기서 상위 5개 있죠. 요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보기 좋게 시나리오를 이렇게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좋게 이렇게 구성을 하고 지금 요거 저장하고 자동화를 일단 해두겠습니다. 통화하고 이 친구도 이렇게 이쁘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금 인트로 영상을 찍기 위한 시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메일을 한번 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일 쏜 거 복사를 하고 지금 에어테이블에 있는 거 지우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처음부터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인트로 영상을 찍기 위한 내용이 지금 세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번 이 친구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나리오들을 전부 다 활성화를 시켜 놓겠습니다. 활성화를 시켜 놓고 지금 제가 이메일이 왔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이메일을 보내는 순간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거를 제가 보내면은 실제로 여기 이메일을 읽게 되는 거죠. 이메일을 읽게 돼서 본문을 추출해서 요약과 인사이트 내용을 클로드가 생성을 합니다. 클로드가 생성하고 상위 5개의 뉴스레터, 엄선된 논문들을 읽어서 클로드가 정리를 하고 데이터를 재구조화해서 에어테이블에 저장을 합니다. 에어테이블에 저장을 하고 이를 5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논문들이 하나씩 저장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논문이 5개 저장되면은 다음 시나리오로 넘어가고요. 이렇게 PPT를 만들고 있습니다. PPT 만들고 나서 PPT가 완성이 되면은 지금 저한테 슬랙 메시지로 이렇게 새로운 PPT가 완성이 됐고요. 이 PPT를 보러 갈 수 있어요.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논문 상위 첫 번째 논문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논문에 대한 요약, 이렇게 PPT가 이쁘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정의된 대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정보를 소화하거나 새로운 컨텐츠로 재가공해서 뿌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만든 것을 운영 레벨에 올려야 됩니다. 즉, 여기까지가 시나리오 2개를 열심히 만들어서 개발을 한 거고요. 이제부터 자동으로 이 메일 훅이 돌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메일에 있는 오토 포워딩, 자동 포워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설정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 그거 매뉴얼은 이제 클릭업이라고 그 프로젝트 매니징 도구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된 거를 제가 영상 디스크립션 또는 댓글에다가 달아 놓겠습니다. 일단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지메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메일로 들어가셔서 우측에 설정을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서 모든 설정 보기를 누릅니다. 모든 설정 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POPIMAP 요 전달 및 요 POPIMAP 이거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 전달 주소를 이제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달 주소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일 훅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개발했던 메일 훅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이거를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메일로 가서 붙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인증을 하라고 해서 인증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할 주소가 메일 훅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메이크에서 이 친구 잠시 얼링크를 하겠습니다. 얼링크를 하고 일단 잠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run once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메일 한번 계속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소가 전송되었다라고 이제 나타나거든요. 이거를 제가 확인을 누르면은 그 사이에 메이크 가시면은 이렇게 샘플 메일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뭔가 이런 식으로 메일 인증을 하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로 메일이 왔는데 이 인증 링크를 가야 됩니다. 저희가 인증 링크를 가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좀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링크를 클릭했는데 링크가 깨진 것 같다면 새 브라우저 창에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 페이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메일을 자동 포워딩을 할 수 있다. 즉 제가 쓰고 있는 이메일 계정이랑 여기 이제 메일 훅 주소를 이제 자동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메일 훅 주소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뜨신다면 새로 고침하신 다음에 설정창 가시면은 이렇게 메일 훅 주소가 나타나 있을 거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메일 사본을 저한테 오게끔 받은 편지함에 이제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일 훅을 추가하실 거면은 여기 전달 주소 추가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하는 행위를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변경사항 저장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메일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메일을 저희가 이렇게 포워딩을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포워딩을 할 수 없는데 이제 필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저한테 메일을 오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조건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영상 초입에서 추천드렸던 뉴스레터를 한번 구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브스크라이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이전트 페이퍼나 머신러닝 페이퍼 이런 것들은 유료이기 때문에 논문만 받는 요 플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은 다 빼겠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이거는 쉐어를 하지 않겠고요. 그럼 아마도 저한테 메일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 저한테 이제 구독했는데 메일이 오진 않았습니다. 메일이 오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이 메일을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메일을 이제 전달시킬 거냐라고 보면은 실제로 이 메일 제목이 Top AI Paper of the Week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런 메일 제목이 오면은 자동으로 제가 세팅한 메일 훅으로 보내게끔 세팅을 하겠습니다. 지메일 가서 필터 누르신 다음에 포함하는 단어 이런 것들 하시면은 메일 훅으로 이제 강제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제목이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메일 훅으로 보내도록 할 거고요. 또는 요 친구 요거를 복사해서 하셔도 됩니다. NLP 뉴스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람한테 온 거이면서 요거를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아마 이거 검색하면 일단 저한테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필터 만들기 가셔가지고 저한테 세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메일이 검색 기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목이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포함하는 단어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낸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필터 만들기 누르셔서 다음 주소로 전달할 때 메일 훅 주소를 전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필터 만들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취소를 하시려면은 제가 영상의 디스크립션에다가 매뉴얼을 남겨놨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전달한 메일을 뭐 라벨 같은 데다 이제 할당하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뉴스레터 이렇게 할당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이게 좀 중요한 메일이라면은 항상 중요 메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필터 만들기를 하시고 나면은 보안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보안 인증을 했습니다. 보안 인증을 했고 여러분들은 메이크에서 이 시나리오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아마도 일주일에 저한테 메일이 올 겁니다. 메일이 오면 알아서 이 시나리오가 동작하고 PPT 만드는 시나리오까지 완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편을 좀 마무리하자면은 우선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해드릴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패턴이 보이는 것들을 일반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기획하는 것도 좀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 팀원들한테도 좀 공유를 하니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심 있으면은 좀 해당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랑 저랑 정말 안 맞는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논문을 보는 사람이고 뭔가 이렇게 요약 정리된 것을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이제 논문과 동떨어져 있는 것을 아마도 동떨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이제 어딘가 응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PPT에서 꼭 이게 16:9 사이즈가 아니더라도 다른 포맷의 뭐 1:1 사이즈다던가 뭔가 9:16 형태로 뭔가 자동화 하셔가지고 릴스나 카드 뉴스 만드시는데도 응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내가 정의만 잘하면 됩니다. 정의만 잘하고 이 사람들한테 어떤 퀄리티를 안겨다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조금 뭐 응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응용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뭐 카드 뉴스도 있고요. 제안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회사 소개서 같은 것도 자동화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조사 관련돼서 이제 시장조사한 내용들을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을 이제 갈아 끼워 가지고 정보를 소화하거나 배포용으로도 응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저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 하시지 않으셨더라도 일부분만 따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재밌는 시나리오 만드셔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